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도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850원을 이탈했습니다. 자, 현재가 846원인데요. 자,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죠.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자, 이렇게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은 리플에 실망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리플코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코인 갖고 있는 강한 상승 모멘텀은 뭡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게 CBDC가 디지털 화폐라는 건 다들 아시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합니다.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CBDC로 하여금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리플과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두 번째가 뭐갑니까? 두 번째, 리플의 강점,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더라.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더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도권 자금이 코인 시장에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 더욱더 사용 용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결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그걸 누가 합니까? 리플이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요소, 한 가지 더 있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IPO. 자, IPO가 뭐예요? 리플랩스, 나스닥 상장 이슈를 준비하고 있다. 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걸 겁니다. IPO를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 자, 지금 이 세 가지의 요인만 보더라도 리플 코인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죠. 정말 충분합니다. 근데 하방 압박을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 코인 지금처럼 이렇게나 횡보 라인을 길게 가져오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뭐 물론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 뭐 100%, 200% 이렇게나 올라가는데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나 좋다고 하면서 왜 리플은 안 올라가는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저희 공개 카톡방에도 리플 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이 안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더 빠른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리플 모멘텀이 손실난 게 없죠. 손실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락하면서 횡보 라인을 길게 가져올까? 다른 코인 상승할 때 얘는 뭐 했냐?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두 번째 플랜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고래들 입장에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이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코인 조만간에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겁니다. 2024년도에 SEC랑 법원 결과가 이제는 종결 지으면서 드디어 리플 코인의 모멘텀을 그대로 살려나갈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지만 왜 하락할까? 그거는 고래들이 확실한 매직 구간을 더욱더 가져가기 위함이라는 거. 제가 이 부분 너무나 많이 강조해 드렸거든요. 자, 고래들 입장에서 개인들 물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개인들 물량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니까 이 매도 물량, 고래들이 매집량을 그렇게나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들어와서 분탕질 치면 안 되니까 개인들 물량 털고 가야 돼. 고래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와 고래의 차이점은 뭡니까? 개인들 개인들은 돈도 제한적이죠. 시간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당장 사고 당장 안 올라가니까 리플 코인을 매도할 생각부터 하시죠. 근데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매도 시점을 위에 걸어놓고 못 올라가게 막고 아래는 떨어져 나오는 물량을 매수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물량 가운데서 개인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자전거래 매집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리플 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처럼 이렇게나 줄기차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리플 정말로 올라가는 게 맞느냐? 정말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왜? 그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짚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렸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 그리고 이 모멘텀을 대비해서 매수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을까, 이 모든 부분은 다들 매입 단가가 틀리십니다. 그래서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카톡방 주소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손실 구간을 가져오고 있다. 그 부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플을 보고 하나같이 얘기해요. 200% 랠리가 가능하다. 왜 200% 랠리가 가능하다 했을까? 이 XRP, 리플의 모멘텀이 변동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동된 게 없는 것도 덩달아서 해당되는 그 부분이 아직도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상승 재료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CBDC도 지금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은 당연히 코인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 IPO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다는 건 재료 소멸이 아니죠. 재료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상승 재료는 그대로 갖고 있지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많이들 생각하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리플이 SEC의 소송은 내년으로 종결 전망을 내고 있다. CBDC 향후 10년 동안 5조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거고 RWA는 필수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실물 자산이 토큰화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SEC한테 압박당하고 있다. SEC한테 이제는 압박 안 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 법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SEC는 이미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SEC 해당되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성으로 바뀌어야 상승력이 제대로 나온다. 그 부분입니다. SEC 리플 계속적으로 지겹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힘들어 하시겠지만 이미 SEC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 재료를 갖고 있나,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차분하게 오늘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년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내년 사상 최고가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바로 상승 재료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 세 가지 모두 다 좋을 수밖에 없죠. 모두 좋을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을 먼저 예를 들어 볼까요? 비트코인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ETF라는 거예요. ETF는 먼저 펀드죠. 자,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래들은 개인들 물량이 들어오면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으로 펀드를 운영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얼마큼 예상하고 있습니까? 26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26조 원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다. 더군다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이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력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왜 6천만 원 돌파하고 나서 다시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 ETF 나온다는 건 이건 사실화되어 있죠. 근데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넘어섰으니까 얘네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당해도 돼. 근데 리플이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비트코인에 6천만 원을 뚫고 올린 이유가 26조 원의 상승 유입이 된다. 근데 비트코인은 다시 떨어졌죠. 그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매집이라는 겁니다. 자, 떨어질 때 가장 많은 언론 보도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기관들, 기업들은 지금 이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잡는다. 매집의 기회로 잡는다는 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선점 효과의 노림수를 가져가기 위함이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거라. 이 말인즉슨 선순위가 매집이라는 겁니다. 근데 매집이 일반적인 매수와 같습니까? 매수라는 거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그냥 매수예요. 매집도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 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바로 고래들이 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제는 비트코인 ETF, 이제는 이더리움 ETF, 이제 알트코인들 ETF가 슬슬 나올 예정인데 이 부분을 앞에 두고 고래들은 왜 안 끌어올리고 있을까?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리플 뭐 얘네들이 최고가를 넘어선다. 내년에 최고 넘어선다. 이 부분이 계속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CBDC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화폐입니다. 리플의 CBDC는 지지를 재확인했고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IMF가 어디입니까? 국제통화기금이에요. 국제통화기금이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자, 리플이 대대적인 사기를 펼치고 있다. 리플은 절대적으로 안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이 IMF까지 속였을까요? 전반적으로 이 IMF는 국제통화기금이라 치죠. 그러면 일반적인 산업구조 그 부분을 어떠한 회사들과 파트너사를 맺고 있나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노바티부터 SABB, SCB, SBI, 비테크 이러한 은행권들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유럽에 있는 은행이고 아시아에 있는 은행이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영국에 있는 은행들이 다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라는 거. 왜 얘네들은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을까? 자, 이러한 아이들이 바보라서 리플과 손을 맞잡으면서 파트너사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까? SEC가 시장을 그렇게나 압박하고 리플을 그렇게나 압박했을 때 그대로 유지했던 이 고객사들은 어떻게 왜 유지를 했을까? 당연하겠지만 이 고객사들이 바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리플의 모멘텀에 황당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을 버릴 수가 없죠. 근데 리플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끌어올려준다. 그러면 고래들은 매집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못하죠. 다시 끄집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 코인. 자, 일봉상 보면 아 정말 답답하게 흘러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주봉 한번 보시죠. 어때요? 주봉 시점 보시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 500원 라인부터 여기 700원 라인, 여기 800원 라인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적인 상승 패턴은 유지하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리플이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봉상 보면서 어떻게 나무만 보고 투자를 하십니까? 우리는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자, 복권을 긁어서 이번 주에 로또가 안 됐습니다. 이건 투기예요. 투자는 뭡니까? 돈을 투자지만 시간까지 같이 투자를 하는 게 바로 투자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리플 코인이 어떠한 해였습니까? 리플이 CBDC와의 개발자 성장을 위해서 수용을 한 해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은 CBDC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승 구도를 가져오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개발 속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용 용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 간의 거래, 국가 간의 거래, 스위프트라고 하죠. 스위프트를 리플 CBDC가 대응한다. 당연하겠지만 상승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2023년이 준비했던 해라면 2024년도는 확실한 코인 시장 반감기와 함께 안정적인 긍정적인 이벤트들과 함께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리플 코인의 강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4년도 어떤 걸 앞두고 있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현물 ETF 승인 엄청나게 증리할 수가 없죠. 확실한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반감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조 원의 자금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게 ETF고 이 반감기라는 건 뭡니까? 채굴량이 줄어들면서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게 바로 반감기예요.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2024년도에 있을 이야기들입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공화당 후보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돼. SEC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 SEC를 규모를 축소시킬 거고 암호화폐 규제를 철폐할 거야. 누가? 내가 당선이 되면.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공약이라고 하죠.
왜 이런 공약을 펼칠까?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에요. 80% 이상의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주식과 코인 시장인데 공약들을 펼쳐서 해당되는 시장을 상승력을 가져오겠으니 나한테 표를 주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시장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죠.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 또한 해당되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나온다면 2024년도 코인 시장 엄청난 상승력을 가져올 거라는 건 당연하겠죠. 이러한 이벤트들을 갖고 있는 리플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고 있을까?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안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시간적인 부분과 함께 안정적으로 상승력을 계속적으로 가동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나는 리플 코인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을 갈아타서 수익 많이 볼 거야. 급등하는 코인들 매수해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5%, 10% 이런 식의 수익 구간으로 우리 수익 못 봤다 말씀 못 하시죠. 자, 급등하는 코인들 당연히 잘못 잡았다가 또 떨어진 다음에 매도하셨던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리플 코인 상승 모멘텀 변한 게 없죠. 상승하는 것도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매수, 우리의 매도의 관점을 바뀌면서 안정적인 비중 관리를 통해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드는 게 지금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플 코인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부분을 먼저 문자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